은 동물을 죽이기보다 소리로 기절시키거나 생포하는 데 더 적합하다. 그렇다면 왜 이런 명적을 수렵도에 그렸을까? 그것은 정책 군사적인 의미를 지닌 것이었습니다. 군사들을 풀어서 사냐에서 사냥을 함을 통해서 그것은 일종의 군사훈련이요. 또한 동시에 그런 사냥을 통해서 사냥터 주변에 있던 지역 세력들을 규합하는 정치적인 그 단합 행위이기도 합니다. 사냥을 통해서 얻어진 단결력과 또 사냥물을 가지고 하늘의 제사를 지냄으로써 이 서로 간의 어떤 그 결속력을 다지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수렵도에는 사냥하는 그림과 함께 나무를 사이에 두고 소수레가 그려져 있다. 사냥에 나간 주인을 기다리는 수레는 당시 귀족들이 타고 다니던 일반적인 교통수단이다. 사냥은 모든 고구려인들이 즐겼던 오락이면서 생활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막상 전쟁이 일어나면 언제든 기동성 있게 대처할 수 있었다. 무사들의 활 쏘는 자세도 예사롭지 않다. 자세히 보면 말 위에서 완전히 몸을 뒤로 제낀 채 활을 쏘고 있다. 그런 자세는 지금도 따라하기가 쉽지 않다. 활을 쏘고 마주오는 호랑이를 고구려에서는 활 잘 쏘는 사람을 최고로 여겼다. 신기에 가까운 기마 자세가 생겨난 것도 거기에 원인이 있다. 또 하나, 이런 자세가 가능했던 것은 활에도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한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은 여러 개의 마디로 이루어져 있고 그 마디 중에는 뒤에 덧댄 부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덧댄 부분은 애를 갈아서 만들어서 나무 뒤에 붙인 거로 판단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기록에서는 각궁이라 합니다. 이러한 각궁은 다른 나무로만 만든 활에 비해서 탄력성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말 위에서 화살을 쏘는데 가장 적합한 하였던 것 같습니다. 각궁은 활 길이가 짧아 말 위에서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쏠 수 있고 화살도 멀리 나간다. 조선시대에도 이 각궁을 썼는데 그 모습은 벽화에 나타난 각궁과 똑같다. 우리 활의 원형이 이미 4, 5세기 고구려 때 완성된 것이다. 이런 문화를 바탕으로 고구려는 자기들의 중심 무대를 계속 넓혀나갔다. 그들의 삶이 얼마나 광대했는가는 의외의 곳에서도 발견된다. 말탄 주인공은 전무늬 바지를 입었다. 부엌을 나오는 여자들의 옷에도 전무늬가 보인다. 요즘 말로 땡땡이 무늬라고 부르는 이 옷들은 5명의 춤꾼들의 의복을 보면 더 확실해진다. 요새 말로 하면은 방염직물이에요. 어떤 한 부분에 염색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무늬에만 이렇게 염색 물감이 들어가게 하는 염색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힐염이라고 그러고 세계적으로는 사라사연법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라사연법은 일찍이 인도에서 기원해가지고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이미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우리나라에까지 들어온 걸로 보고 있고 또 중앙아시아를 거쳐가지고 또 북쪽으로도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이미 그 고구려의 궁중이나 상류계급 사람들은 그 사라사 기법에 그 옷감으로 옷을 해 입었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거죠. 가장 오래된 전무늬 옷감으로 알려진 사라사 공법의 이 인도 직물은 벽화의 옷무늬와 비슷하다. 고구려는 이 인도의 부분 염색법을 사용해서 복식의 변화를 주었다. 당시 고구려 사회는 멀리 서역과 문화를 교류할 만큼 활동 무대를 넓히고 있었고 그것이 벽화에 그려진 인물의 옷을 통해 막연하게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이 무용총에는 벽에뿐만 아니라 이 천장에도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천장 벽화는 내벽에 그려진 그림과는 확연히 다르면서도 그야말로 다양하고 찬란한 하늘색의 파노라마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 무덤의 천장은 계단식으로 위로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돔 양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학자들은 이 벽면에 그려진 벽화가 살아생전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면 이 천장에 그려진 것은 극락왕생을 비는 영혼의 세계를 표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당시 이 천장 벽화를 그린 고구려인은 어떤 생각으로 이런 그림들을 그렸던 것일까요? 천장 벽화는 계단식으로 좁아지는 그 단 위에 촘촘히 그려져 있다. 고구려인들은 이렇게 좁아지는 계단의 그림을 남기기 위해 그들 나름의 건축 방법을 갖고 있었다. 일단 그 천정 구조는 네 벽면 위에 8단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3단까지는 평행으로 하여 가지고 들이쌓기를 하였고 4단부터 8단까지는 8각으로 각을 죽여가면서 점점 들이쌓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서 보면은 8각의 천정이 5개가 위로 점점 안으로 좁혀져 가면서 천정 꼭대기까지 들어가는 이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장을 쌓을 때 세 계단까지는 네 벽과 평행하는 사각형을 쌓았고 그 위에 5계단은 4개의 삼각고임을 써서 팔면으로 쌓아나갔다. 각 계단은 조금씩 안으로 들어가게 쌓아 벽화를 그릴 자리를 남겼고 마지막에 큰 돌로 천장 입구를 막았다. 천장 벽화도 그 제작 기법은 네 벽과 같다. 회벽을 바르고 그 위에 그림을 그렸는데 사실적인 그림들로 채워진 네 벽과는 달리 천장은 상징적인 그림으로 고구려인의 정신 세계를 표현하고 있다. 살아생전의 모습을 담은 벽면 그림 위에는 비행둘러서 세목골의 염화문이 그려져 있다. 이 염화문은 이승과 저승을 가르는 경계선이라고 한다. 두 번째 단에는 연꽃이 많이 그려져 있다. 이것은 죽어서 연꽃으로 환생한다는 불교적 의미가 강하다. 세 번째 단에는 주인공을 신선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상서로운 동물, 백호와 청룡, 그리고 주작이 사면에 그려져 있다. 즉 신선들은 주인공이 죽어 나쁜 곳으로 가지 말고 신선의 세계로 올라갈 수 있도록 부정을 막는 수호신인 셈이다. 이처럼 고구려인들은 마음먹기에 따라서 현세에 누렸던 삶이 내세에도 그대로 이어진다는 세계관을 갖고 있었다. 검은 것 하는 신선이나 이런 글을 쓴다든가 여러 가지 모습을 하고 있는 이 신선들은 기본적으로 이 연꽃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세계 위에 존재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연꽃이라는 것은 불교의 개념에서는 내세 정토에서 새롭게 태어나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천정구의 하단부는 연꽃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세계를 표현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승 세계가 한층 깊어